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0강 이춘모의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40강 강의 제목은 대한민국 부동산 새반짝입니다. 자, 크게 한번 적어볼까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새로운 판을 짜는 새반짝이. 과거 이제 어느 때 정부가 시작되면 부동산 정책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대에도 노무현 정부 시대 그 시절에도 한 17번의 정책 대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합해서 한 41번 정도의 정대책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100일을 지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두 번째 고강도의 부동산 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60회 정도 정대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많이 정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럴 때 정부가 짜는 부동산 정책 대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책과 대책이 바뀔 때마다, 또 세제 개정안이 바뀔 때마다 개인별로, 여러분들 시청자별로 나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한번 새로 짜야 되겠구나. 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내 개인별로 부동산 정책을 한번 새 판 짜봐야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대한민국 부동산 새반짝이라는 것은 정부가 짜는 판이 아니고요. 정부가 짜놓은 판에 맞춰서 개인별로 내가 어떤 패러다임과 어떤 트렌드와 어떤 개편안에 맞춰서 새 판을 짜야 될까.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에 아다시피 정부는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면서 60개월 동안, 5년 60개월 동안에 우리가 항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무슨 주식을 한다든가 재테크, 다른 재테크를 하신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한번 재점검해보고 새 판을 짤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은 새반짝이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 틀려서 부동산의 고수 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수 열전, 고수들의 열전. 바둑을 둘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프로 기사는 바둑을 한 수 두는데 2시간 30분, 한 판이 아니고 바둑 하나를 놓는데 2시간 30분을 생각한다. 근데 생각이 많다고 해서 새 판이 좋게 짜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이 안에 재테크를 하려면 리스크를 안고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 없는 어떤 영업이라 할지 재테크가 존재할 수 없겠죠. 항상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지만 좀 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하이 리턴, 고수익을 올리는 게 이제 우리 재테크의 목적, 또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1톤이고 행동은 1g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저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꿀벌이 1g의 꿀을 따기 위해서는 꽃에 가서 꿀을 나를 때, 벌집으로 꿀을 나를 때 수만 번을 왔다 갔다 발품을 팔아야지 1g의 꿀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재테크라 할지 이런 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든지 공부를 하고 발품을 팔고 또 요새 인터넷에 손품도 팔고, 그래서 진짜 리스크가 적은 새 판을 짜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고수 열전 시대가 과거에도 그렇죠. 꼭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구별이 뚜렷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세특기 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할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앞으로는 이제 불 꺼진 부동산하고 또 더 선호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부동산이, 불 꺼진 부동산과 그 다음에 불이 붙은 부동산이 이제 대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판 짜기 전에는 덧셈 뺄셈을 잘해야 된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더 추가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고수 열전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이란 것은 전문가도 없고 기술자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론 그 분야에 오래 전문적으로 종사했다면 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일반 아주 처음 새내기 비기너보다는 조금은 전문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크게 무슨 건축사라 할지 의사라 할지 판검사처럼 어떤 디테일하게 어떤 기술적인 기술을 요하는 재테크는 아니다. 부동산 재테크 할 때 정책도 좀 알아야 되고 운도 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분석 능력도 뭐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1, 2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오랜 시장에서 경험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양심적인 멘토를 만나서 부동산을 세판을 짠다면 앞으로 내가 불 꺼진 부동산보다는 지지 않는 시장에서 지지 않는 부동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항상 표현하는 adverse selection, 잘못된 역선택을 할 확률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판 짜기 중에서 이번에 파리 대책으로서 과거에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는 청약시장이 개방시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 세대원도 1순위 자격자고 저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4명 중에서 1명이 1순위 자격을 줘서 그 다음에 각 세대원에게도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렸습니다. 약 9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렸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제이노믹스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벌써 이제 100일이 석 달을 넘었는데도 우리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2번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알파, 플랜 B, 플랜 C,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정대책을 다룰 때 주머니를 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머니는 크고 무한대라고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 정책에서 투기를 잡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라 할지 그 다음에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판 짜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고수 열전 시대가 돌입했다. 두 번째는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 말은 따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40강, 41강, 42강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41강, 2강에서는 이것만 따로 도대체 서울은 없고 내 집은 없어요. 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가 해서 첫 번째 비기너의 단계 1차가 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세 판을 짜지 않으면 아까 제가 9년 동안에 청약 시장을 누구나 들어와서 1순위 자격에 누구나 세대원, 세대주, 그 다음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청약 시장을 불붙게 했던 시장을 반대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약 시장에 대한 세판 짜기. 그 다음에 부동산 세판 짜기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S가 답일 수 있다. 진짜 이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 아니고요. 제가 수많은 부동산 세판을 어떻게 짤까 하고 제가 조그마한 책을 한번 내보려고 원고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모으고 그동안에 또 제가 강의했던 것 또 방송국에서 또 이런 수업이랄지 세미나를 했던 것을 제가 쭉 모아 보니까 의외로 세판 짜기에 S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서 제가 이
소 제목을 부동산의 세판짜기는 S로부터 출발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세판짜기 할 때 세택스 그러잖아요. 세택스. 세금부터 세판을 짜지 않고는 이 부동산 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택스 플래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션, 역세권, 서브웨이. 결국은 판을 수익형 부동산도 S로 시작하죠. 수익형 부동산이 됐던 양도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을 사든 어떻게 되든 간에 역세권 중심으로 짜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을 이제는 다다익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 면에서도 면적 면에서도 주거 다이어트 그러잖아요. 이제 과거에 뭐 45평짜리를 25평짜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는 아니지만 아직 바뀐 건 아니지만 선호하는 거. 나는 그냥 25평이면 됐어. 자꾸 이제 제가 면적으로 말해야 되는데요. 제곱미터로 말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이 오는 것은 평일 겁니다. 그래서 스몰하게 판을 짜야 되겠죠. 스몰하게 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S로 시작하는데 판을 짤 때 패러다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판 짤 때 몇 가지 하나의 개인별로 원칙을 적어 놓고 나는 이렇게 짤 거야. 과거에는 다다익선 2개 가질 때보다 5개를 가져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전세를 할지 개입 투자를 할지 모기지를 걸어서 2개가 오르는 것보다 5개가 오르는 기쁨이 더 기쁨 2배, 기쁨 3배 되던 시절보다는 이제는 되도록이면 세금 문제를 할 때 중과세가 염려가 되는 관계로 이렇게 판을 스몰하게 가지고 있는 아파트 면적이랄지 주택 면적이랄지 우리 주거의 면적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스몰하게 판을 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S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꽤 많더라. 그 다음에 뭐 세이프티, 안전한 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S로 시작하는 단어가 꽤 많더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금 문제와 세택스와 판을 스몰하게 짜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은 과거 지금 10년 전 또 다르게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수업할 때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과거도 5년이지만 이미 지나버린 죽은 과거는 묻어버리고 물론 이제 과거가 현실을 반영해서 길을 잡는데 미래의 길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는 그러나 지금부터의 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뭐 정부가 끝난다고 우리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새 판을 짤 때는 5 years from 지금부터 내가 판을 한번 새로 한번 짜보자 이런 면에서 적어도 계획을 2년짜리 계획을 한번 짜고 3년짜리 계획을 짜고 5년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짜가면서 이렇게 되죠. 2주택인데 2년 안에 뭘 하나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상속을 하나 받았는데 또 증여를 할 거 있으면 요 3년 안에 해야지. 그래서 5년 안에 전체 내 부동산의 틀을 세 판 짜기를 완성 한번 해봐야지. 물론 상속세나 그 다음에 우리 사전증여 같은 것은 10년 플래닝을 길게 짤수록 유리한 점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세택스 플래닝 말고요. 옥석을 가리고 내 부동산을 옥석을 가리고 아까 빼기 더하기를 할 때 이렇게 플랜을 짜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번은 5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플랜을 한번 짜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5, 6년 정도의 5년, 6년 정도의 뜨거웠던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방송이랄지 그 다음에 언론 매체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 노후가 불어난 관계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패시브. 전번에 제가 소극적 인컴 자산에 대해서 또 한번 수업을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 돈을 만들게 하는 것.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내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힘이 빠지고 은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30년 벌었으니까 그 시드 머니를 투자를 해서,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수익형 부동산, 그래서 소극적 인컴 자산 짜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해요.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도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을 좀 색다르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독수리는 맴 이렇게 돌다가 정확한 독수리 눈으로 나는 저 물건을 정말로 욕심내서 가져야 돼. 그러면 그냥 내리꽂아서 사냥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나 독수리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이랄 때 눈이 나쁘면 안경이라도 이렇게 맞춰 쓰면은 잘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익형을 보는 눈에는요, 요게 가장 어렵습니다. 꾸준히 내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캐피탈 게인도, 양도, 소득도, 시세 차익도 오르면서 공시를 발생하지 않고, 또 상가도 공시를 안 발생하고 또 공가 안 발생해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 나가는 것, 또 세택스로부터 임대소득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물건을 찾아 나서는 길이 수익형을 보는 눈입니다. 제가 오늘 한 7, 8가지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달력을 좋아하잖아요. 처음부터 몇 가지를 쭉 7, 8가지를 제가 칠판에 써드리면 한번 또 이렇게 재방송을 보시고 써놨다가요. 지금 이렇게 맞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이렇게 맞춰서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씩 그 예를 들어간다든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눈을 좀 기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6번째, 어느 시대나, 과거의 박근혜 정부랄지, 노무현 정부랄지, 어떤 간에, 정책을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많이 했습니다. 전번에 한 10강까지.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책. 을 알고 덤벼야 됩니다. 과거의 학습 효과, 우리 지금 2006년, 2003년부터 지금 한 10여 년, 그 다음에 한 14, 15년간에 쭉 노무현 정부 때의 학습 효과,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학습 효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정대책이 앞으로 많이 수정, 보완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좀 분석하고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서 3가지가 특별히 정책에 들어가 있죠. 자, 타이밍을 잘 잡을 것. 치고 빠지고 언제 사고 언제 매도고 하는 것을 세택서고 딱 결부시켜가지고 타이밍을 잡을 것. 제가 여기서 타이밍은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팔고 살 때의 타이밍, 세금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아직 팔 시점이 아니고 특례 규정에 아직도 보호받지 못한 감면 비과세의 조건이 안 됐으면 기다렸다 팔아야 되는 거고요. 또 살 때 타이밍, 거시적인 경제 문제에서 지금 살 때인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집을 그동안에 살려고 했던 분이,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나도 자발적 세입자라서 집을 한번 사봐야지 이랬던 분들이, 아니야,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는 5년간 집 안 오를 거니까 내가 주식이나 좀 더 이 돈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 정권 끝나면 집 사야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를 사는 겁니다. 집을 사서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전세로 그대로 눌러앉아서 한다면 벌써 지금 전세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수도권은 역전세란이 일어날 수 있고, 거꾸로 지금
공급이 많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 3년 전에 선분양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잔금을 치러서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굉장히 폭탄 물량이 존재하니까 또 수도권은 역전세라는 정도가 문제가 되고 또 서울로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또 한 40군데 묶어놓은 지역은 이제 집을 안 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규제 속에서 누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겠어 하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서 항상 제가 하는 것은 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동안 샌드위치처럼 밑에 자식 세대에게 위에 또 우리 존속에게 항상 샌드위치처럼 짓눌려서 일만 했고 지금도 노후가 되지 않는 720만 베이머 부모와 그 밑에 한 820만 명의 요 자식 세대인 베이머 부모의 자식 세대는 에코 세대에 요 두 축이 이분들은 은퇴해서 조금 시드머니 가지고 재테크를 하려 그럴 때 항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에코 세대는 집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직장도 잘 안 되고 집이 또 한두 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세도 포기해버리고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시대인데요. 저는 이 방송이 이 베이머 부모들이 꾸준히 60강을 시청해 주시는 것 또 하나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넣는 거 조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요 베이머 부모들이 에코 세대들도 조금이라도 저희 MBN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농기촌 하실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산으로 가리라, 기양하리라. 그래서 기농기촌가 요새 엊그저께도 우리 해외 부동산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해외 부동산 한국에서 규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한 50만 불 정도만 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많은 손님들 오셨더만요. 두 번째, 토지시장으로랄지 그 다음에 금융권, 주식시장이랄지 다른 시장으로 이 주택시장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으로 진짜 이동을 해 갈 수가 있어요. 이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직하면 상권도 이동하잖아요. 부동산은 이동한다. 부동산도 이동하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재테크 상품을 이동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몇 번 말하는 것은 이 주택에 관한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연금은 보험의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테크에 대한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요새 기농 때문에 논전답보다 산을 또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방법도 많이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요 8번 쪽으로 아이템 쪽으로 이동해 가는 방법. A가 싫어서 B를 사귀면은 B가 훨씬 더 나한테 잘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A 생각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저는 주택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택시장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외 부동산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정책이 바뀔 시즌에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 코피나는 사람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 파리 대책이 바뀌면 엄청 세금 문제에서 질문을 많이 해서 코피가 나고요. 두 번째 은행 지금 직원분들 그 다음에 지금 정책을 짜시는 분들 복잡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40강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41강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40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